아파트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겁니다. 이 정도는 그냥 내가 하지 뭐 업체 부르기엔 너무 사소한데 이거 하나 때문에 관리비 욕먹느니 내가 좀 고생하고 말지. 전등 하나 갈아주는 거, 조명 몇 개 달아주는 거, 연말 분위기 낸다고 트리 세우고 불빛 조금 두르는 거. 솔직히 말해서 안 해본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오래 한 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처음엔 다 조심합니다. 사다리도 잡아보고 전원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일상이 됩니다. 어제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문제 없었잖아. 이 말이 어느 순간부터는 입에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말이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문제 없었다가 문제 없을 거다로 이어지지 않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탄절 조명 자체 공사했다가 과태료 맞은 아파트가 나왔고 전등 하나 교체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끝내 돌아오지 못한 관리 직원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조금 서늘해지지 않았습니까? 저거 내가 했던 일이랑 똑같은데. 겉으로 보면 대단한 공사도 아닙니다. 고압 전기도 아니고 대형 장비 쓰는 작업도 아닙니다. 그냥 늘 하던 일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아파트 현장은 늘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입주민은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고 관리비는 줄여야 하고 업체 부르면 말이 많아지고 결국 선택지는 하나로 모입니다. 직원이 하면 되지. 이 말 한마디가 현장에서는 너무 쉽게 나옵니다. 기사도 소장도 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애매하다는 거, 이게 경계선이라는 거. 하지만 그 경계선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늘 한 발짝씩 넘어가게 됩니다. 전원 결선도 조금만 손보면 되니까 제어반도 잠깐 열어보는 건데 사다리 작업도 금방 끝날 건데.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사고는 그 금방이라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문제는 사고가 나고 나서야 그 일이 전문 작업이었다는 사실이 갑자기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들 고맙다고 하고 일 잘했다고 하고 관리비 아꼈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순간 그 일은 아파트 직원이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때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청이 나오고 노동부가 나오고 경찰이 들여다봅니다. 왜 직원이 이 작업을 했습니까? 외주를 주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안전조치는 왜 없었습니까?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현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지시한 사람은 기록에 남지 않고 현장에서 움직인 사람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구조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문제고 알아서 처리해서 문제고 책임감 있게 나서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아파트 시설관리 현장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탓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들 중에 이제는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 같이 짚어보자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게 현장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명확한데 현장은 항상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아파트 직원이 아무 작업도 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작업의 성격입니다. 법에서 보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그 작업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자격과 면허가 있어야 하는 전문 작업인지 이걸 따집니다. 현장에서 많이 하는 예로 보면 이렇습니다. LED 조명을 나무에 감는 작업, 바닥에 불빛을 깔아두는 작업,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하는 장식 조명. 이 정도는 전기공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 직원이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순간은 생각보다 금방 옵니다. 조명이 안 켜져서 전원이 약한가? 이 생각이 들 때부터입니다. 그때 가로등 쪽을 보게 되고 제어반을 보게 되고 차단기를 열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원 하나만 따오면 되겠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선을 넘은 겁니다. 전원 결선, 제어반 조작, 차단기 연결. 이건 아파트 직원이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명백한 전기공사이고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가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공사야? 선 하나 연결하는 건데 예전에도 다 이렇게 했어. 그런데 구청이나 노동부는 전혀 다르게 봅니다. 직원이 직접 전기공사를 했다. 이 한 줄로 과태료가 나오고 문제가 시작됩니다. 성탄절 조명 자체 공사로 과태료 맞은 사례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조명 자체를 설치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전원을 끌어오기 위해 제어반과 가로등 전원을 직원이 직접 건드렸다는 점,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여기서 많은 시설관리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외주 부르면 끝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원래는 외주를 부르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그게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관리비 이야기 나오고 입주자 대표의 눈치 보이고 이거 하나 때문에 업체 부르냐는 말이 나오고 결국 또 직원이 직접 하게 됩니다.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끝은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도 과태료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사다리 작업이 겹치고 전기 작업이 겹치고 혼자 작업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최근 전등 교체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도 결국 같은 구조였습니다. 전등 하나 갈아주는 작업 이렇게 표현되지만 법적으로 보면 높이 작업이고 안전조치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안전모는 있었는지, 2인 1조였는지, 사다리는 적합했는지, 이 모든 게 사후에 하나씩 문제가 됩니다. 사고 전에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는 순간부터는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있느냐보다 해도 되느냐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아파트 직원이 전문 작업을 떠안는 순간 그 책임도 같이 떠안게 됩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다 같이 한 거니까 문제 생기면 다 같이 책임지는 거 아니냐? 이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책임은 고르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현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부터 떨어집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곳이 어디냐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닙니다. 구청도 아니고 입주민도 아닙니다. 경찰과 노동부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현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 작업을 했습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왜 외주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관리사무소장이고 그 다음이 현장에서 직접 작업한 직원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라고 한 건데, 관리비 아끼라고 해서 한 건데,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판례를 보면 굉장히 냉정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실질적인 지휘 감독 관계가 없다. 이 한 줄로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작업 지시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굽니까? 관리업체 그리고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소장은 현장의 최종 판단권자라는 이유로 책임이 따라옵니다. 이 작업이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었지 않느냐? 외주를 줄 수 있었지 않느냐? 안전조치를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 질문에 완전히 자유로운 소장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현장에서 직접 작업한 직원입니다. 사다리를 탔는지 전원을 만졌는지 안전모를 썼는지 혼자 작업했는지 이 모든 게 하나하나 따져집니다. 문제는 사고가 나기 전에는 아무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는 수고했다, 덕분에 관리비 아꼈다 이 말만 나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는 순간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규정은 알고 있었느냐, 그걸 왜 직원이 했느냐? 이 질문을 현장 사람들만 혼자서 받게 됩니다. 실제로 조경 작업 중 기계톱 사고가 났던 사건을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위탁 관리업체와 관리사무소장은 각각 수천만 원이 배상 책임을 졌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작업이 늘 해오던 일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업이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이었는지, 위험성이 있었는지, 안전조치가 있었는지 그것만 봤습니다. 전등 교체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전등 하나 갈다가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고소 작업이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입니다. 안전모 착용 여부, 2인 1조 여부, 사다리 상태. 사고 이후에는 이 모든 게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을 미리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억울한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때는 다들 괜찮다고 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 없었는데. 하지만 사고는 그때의 분위기를 전혀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기록만 남고 결과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걸 하면 편한가? 가 아니라 이걸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가? 이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항상 현장 사람들 쪽으로 온다면 그 작업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책임이 명확한데 왜 아직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 구조가 너무 오래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시설관리 현장은 원래부터 비용을 아끼는 구조로 굴러왔습니다. 관리비는 조금만 올라가도 바로 민원이 들어오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늘 숫자를 먼저 봅니다. 업체 부르면 얼마냐? 직원이 하면 얼마냐? 이 질문이 현장에서는 모든 판단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 작업인지 위험한 작업인지보다 얼마 드느냐? 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항상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기사님들이 다 하잖아요. 이 말이 이 구조를 굳히는 가장 강력한 문장입니다. 기사들은 손재주가 좋고 경험이 많고 현장을 잘 압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와준다는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한 번 해주고 두 번 해주고 문제 없으면 그게 곧 기준이 됩니다. 예전에도 했는데 아무 일 없었잖아. 이 말이 규정과 법을 조용히 밀어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왜 이건 안 해줍니까? 다른 데는 다 하는데요? 괜히 문제 만들지 마세요. 이 압박은 기사에게도 소장에게도 같이 옵니다. 여기에 감시 단속적 근로자 구조가 겹칩니다. 근무 시간은 길고 업무 범위는 넓고 기다리는 시간도 많다는 이유로 단속적 근로자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법적으로는 대기 시간이 많은 직군이지만 현실에서는 대기하다가 언제든 불려나가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업무의 경계가 점점 흐려집니다. 어차피 근무 중인데, 어차피 기사인데, 어차피 지금 시간 되잖아. 이 말들이 쌓이면서 전문 작업까지 자연스럽게 기사 몫이 됩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사고 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관리비는 절감됐고 민원은 빨리 처리됐고 겉으로는 다들 만족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구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는 순간 이 구조는 순식간에 모두의 책임이 아닌 현장의 책임으로 바뀝니다. 그때 가서 왜 외주를 안 줬냐, 왜 직원이 했냐, 이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가장 잔인한 부분입니다. 사고 전에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던 선택이 사고 후에는 잘못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한 사람은 늘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계속 반복됩니다.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해는 항상 사고가 난 뒤에만 한쪽으로 몰립니다. 이걸 끊으려면 개인의 조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사 개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소장이 아무리 판단을 잘해도 구조가 그대로면 다시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잘못했느냐보다 이 구조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를 봐야 합니다. 관리비 절감 구조, 모호한 업무 경계, 감단직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떠안는 현장. 이게 지금 아파트 시설관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조심하자만 외치면 같은 사고는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은 맞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쉽냐? 맞습니다. 현장은 늘 이론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원칙 이야기 말고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내가 이 작업을 다쳤을 때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이 질문부터 던져야 합니다.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안 나오면 그 작업은 이미 위험한 겁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책임진다, 회사에서 다 처리해준다. 이 말이 문서로 남아있지 않다면 사고 나면 그냥 말입니다. 현장에서는 기록 없는 말이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전기, 고소, 위험 장비가 겹치면 무조건 외주입니다. 전기 작업이면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하고 혼자 해야 한다면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금방 끝나니까, 오늘만 하면 되니까. 이 말은 사고를 부르는 주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그 순간부터는 직원 작업이 아닙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제어반, 차단기, 전원 결선은 손대지 않는다. 아무리 간단해 보여도, 아무리 예전에 해봤어도 이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직원 업무, 여기서부터는 전문 업체. 이 선을 머릿속에만 그어두면 언젠가는 넘어가게 됩니다. 입으로 말하고 문서로 남기고 회의록에 적어야 그 선이 살아남습니다. 네 번째 기준입니다. 거절 문장을 미리 준비해둔다. 현장에서는 즉석에서 판단하면 늘 손해보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둔 문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건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사고 나면 관리소 책임이 큽니다. 외주 아니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작업은 직원이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는 결국 제가 하겠습니다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 기준입니다. 소장은 중간에서 막아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장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선을 그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입대위가 직원이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걸러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사고 나면 책임이 큽니다. 외주가 맞습니다. 이 말을 현장에서 대신해줄 사람이 소장입니다. 이 역할을 포기하는 순간 부담은 그대로 직원에게 내려옵니다. 여섯 번째 기준입니다. 관리비 아끼는 선택보다 사고 안 나는 선택을 우선한다. 관리비는 나중에 다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도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치면, 사망사고가 나면 그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현장은 항상 이번만 넘어가자로 사고를 맞이합니다. 그 이번이 평생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애매하면 안 하고, 불안하면 외주 주고, 기록이 안 남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게 지금 구조에서 현장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괜히 꺼낸 건 아닙니다. 누군가를 겁주려고도 아니고 현장을 비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시설관리 현장은 늘 그렇게 굴러왔습니다. 문제 생기면 기사 먼저 찾고, 관리비 아끼려면 직원이 직접 하고, 사고 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구조. 그 속에서 많은 시설관리인들이 묵묵히 일을 해왔습니다. 사고 없이 잘 넘어간 날도 많았고, 그래서 더더욱 이 구조가 당연한 것처럼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법도 바뀌었고, 기준도 바뀌었고, 사고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불가피했다로 넘어가던 일이 이제는 왜 그걸 직원이 했느냐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시설관리인이 있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일하는 게 항상 미덕이 되지 않습니다. 책임감 있게 나서는 게 항상 보호받지도 않습니다. 선을 넘은 순간 그 책임은 그대로 개인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설관리인 스스로도 생각을 바꿔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예전에도 했어가 아니라 지금 해도 되는가? 이 질문을 한 번 더 던지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직원은 만능맨이 아닙니다. 전문 작업까지 혼자 떠안으라고 있는 직업도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현장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장 모든 걸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잠깐 멈춰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시설관리인은 조용히 일해왔지만 결코 가벼운 일을 해온 직업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켜줘야 할 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선을 혼자서 버티지 말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정리하고 현장 기준으로 풀어가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워크가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각자 겪은 사례, 각자 고민했던 순간들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같이 나눠도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다 혼자 책임지는 구조는 이제 그만 가야 합니다. 아파트 직원의 전문 작업 이제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두는 게 지금 현장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설워크였습니다.